사람 공남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다는 도시 도쿄. 반짝이는 네온 사인, 줄을 서서 먹는 라멘 가게, 언제나 제 시간에 오는 지하철.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카메라가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늘도 내일을 버텨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공부했고, 일했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밤의 거리로 내몰리게 된 걸까요? 오늘은 나카무라 아츠히코의 르포르타주 도쿄 빈곤 여자를 바탕으로 일본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절망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 스마트폰이 있는데 가난한가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마트폰도 있고 카페도 가면서 무슨 빈곤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편견입니다. 화면 속 숫자들을 보십시오. 비정규직 월 실수령액 13만엔, 학자금 대출 평균 883만엔, 이자는 별도, 거기에 정신과 약물 15종 복용. 이것은 나태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에러입니다. 굶주리는 빈곤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의 빈곤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편의점 커피를 마시면서도 동시에 다음 달 월세를 낼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21세기 도쿄의 빈곤입니다. 3. 3대 시스템 붕괴 구조도.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다이어그램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세 개의 균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 가족, 학대, 방임, 그리고 부모의 파산. 둘째, 교육, 국가가 설계한 고금리 부채의 덫. 셋째, 노동, 비정규직 비율 55.5와 워킹푸어의 고착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위험한데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종종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수면 부족과 극도의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 서 있는 것은 단 하나,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시스템, 성산업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4. 교육 시스템의 배신. 일본의 학자금 대출 기관, JASSO. 한때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였던 이것이 지금은 연삼의 이자를 받는 금융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이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받는 순간 수백만엔에서 최대 1000만엔에 달하는 빚도 함께 받게 됩니다. 야마다 시오리, 24세, 전 대학생. 그녀는 상환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처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40대까지 600만엔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녀는 내정된 회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부채의 굴레가 된 사회. 이것이 일본 여성 빈곤의 첫 번째 뇌관입니다. 5. 위대생의 수학적 불가능성. 히로타 유카, 21세, 국립대 위대생. 그녀의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 학자금 생활비 교재비로 나가는 돈. 매달 3만엔이 부족합니다. 해결책 A. 알바를 더한다. 이것은 위대 특성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급 위험이 생깁니다. 해결책 B. 풍속점에서 월 하루 이틀 정도 일한다. 그러면 2에서 3만엔을 확보하고 수학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과 생존 비용의 교차점에서 강제된 수학적 선택입니다. 명문 위대생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방정식에서 그녀가 찾아낸 유일한 해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타칭보라는 젊은 여성이 길거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6. 노동시장의 기만. 그렇다면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달라질까요? 사에키 유리코, 30세, 가전양판점 파견사원. 그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파견사원입니다. 회사의 노예나 송호품 같죠.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면 끝입니다. 일본 여성 노동자의 55.5가 비정규직입니다.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보너스는 없고 승진은 불가능합니다. 월 실수령액은 15에서 20만엔에 고정됩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변수,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 집세 인상, 이런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 이들은 즉각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노동시장이라는 두 번째 안전망마저 여성에게는 처음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7. 국가가 주도하는 빈곤, 관제 워킹푸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착취의 주체가 국가 그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타니무라 아야코, 37세, 시립도서관 사서. 그녀의 급여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월 실수령액 13만 3,442엔. 여기서 월세 5만 엔을 빼면 자녀액 8만 3,442엔. 이것이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국가를 위해 10년 넘게 헌신한 공공서비스 인력의 월급입니다. 최저생활보장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자체 비정규직의 80가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붕괴된 사적 안전망. 그래도 가족이 있지 않냐고요? 이것이 세 번째 균열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 상당수는 가족이 마지막 피난처가 아니라 첫 번째 가해자였습니다. 친부모의 폭력과 무관심, 자녀 명의 학자금을 생활비로 써버린 아버지, 17세에 출산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혈연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범죄와 착취의 타깃이 되어버리는 현실. 행정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지 없는 여성이 찾아오면 고작 며칠치 식료품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도 국가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녀들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 빈곤이 낳은 보이지 않는 상은. 이시카와 미오리, 22세,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퇴했습니다. 이후 소고기 덮밥집에서 철야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현병이었습니다. 현재 15종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환청과 자살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살인적인 교대 근무로 인해 극도의 수면 부족이 오고 결국 정신질환이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지가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빈곤은 지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정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사회적 질병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신질환이 생기면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취업이 어려워지면 다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이 잔인한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 누가 추락하는가? 빈곤의 트리거와 페르소나. 책은 빈곤 여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타입 A. 빚의 노예형. 위대생, 야간대생처럼 학자금 대출이 트리거가 되어 성풍 속업으로 유입됩니다. 타입 B. 관제 워킹푸어형. 사서, 파견직처럼 비정규직의 한계와 임금 동결이 트리거가 되어 투잡과 극도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타입 C. 사적 안전망 붕괴형. 싱글맘, 고아처럼 이혼이나 부모 학대가 트리거가 되어 자살 시도와 극빈층 전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서늘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신,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시스템의 균열을 마주한 순간 추락의 공식은 모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11. 기성세대의 기만, 자기 책임론의 오류.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책임론입니다.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동아리를 포기하고 알바를 해라. 사치품을 사려고 몸을 파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동아리를 포기하고 주 1일 알바를 해도 월세와 학자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대 학비는 과거 대비 44배 폭등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소득은 하락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이던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뛰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공식으로 현재의 절망을 재단하는 것. 그 자기 책임론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12. 가장 파괴적인, 그러나 유일한 최후의 안전망. 그렇다면 왜 하필 성산업인가? 이 깔때기 구조가 설명해줍니다. 가족의 붕괴, 교육의 덫, 노동의 기만. 이 세 갈래의 실패가 모두 하나의 출구를 향해 흘러내려갑니다. 성산업이 선택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경력도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당일 현금 지급으로 월세와 학비를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바 한 달 급여를 단 6시간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이 아닙니다. 붕괴된 사회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그 구조를 만든 사회를 먼저 비난해야 합니다. 13. 빈곤의 유전과 거시적 붕괴. 이 문제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빈곤은 세습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도미노를 보십시오. 스텝 1.
청년 여성의 빈곤과 비정규직 고착화. 스텝 2. 혼인 포기와 심각한 저출산 가속. 스텝 3. 아동 빈곤 악화. 일본 아동 7명 중 1명. 한부모 가정 아동의 절반이 빈곤층. 스텝 4. 막대한 의료복지 비용 폭증과 세수 부족.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일본 사회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가 포식, 셀프 카니발리제이션 상태로 진입합니다. 청년의 생존을 착취해 굴러가는 사회는 결국 미래의 인적 자본까지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4.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의 질병.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습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의 질병입니다. 이 여성들의 추락은 개인의 일탈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교육, 노동, 복지라는 국가의 근간 시스템이 에러를 일으켜 배출한 시스템 오류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자기 책임론이라는 폭력적인 면죄부를 버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상환영 장학금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 이것이 없이는 이 절망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15. 깨진 유리 바닥 위에서 그녀들은 오늘도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다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일본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 학자금 대출 문제, 청년 빈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같은 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